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 그룹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제 책인 한비자를 다룬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를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인문학적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추려서 몇 회에 걸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비자라는 사람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이 한나라, 전국시대 7개 나라 중에 딱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나라 한나라, 이 한자가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예요. 거기에 공자 중에 한 명이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비자 개인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한비자하고 같은 시대에 유명한 사람 중에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는 되게 유명한 것이 진시황을 도와서 진나라를 이 칠국을 통일하게 만든 1급 참모가 이사예요. 근데 한비자하고 이사는 같이 동문수학을 했어요. 어디에서? 순자스쿨에서. 순자. 우리가 보통 성악설이라고 하는, 이제 성선설의 맹자와 성악설의 순자를 보통 대비시키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두 사람 다 교육자인데, 맹자나 순자나, 맹자는 비유하자면 무슨 좀 시골의 대안학교 교장이라면, 순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나라에서 제일 큰 학원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만든 학원의 대빵이 순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유명세로는 순자가 훨씬 더 컸어요. 그 순자 스쿨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한비자랑 이사예요. 초나라에서 온 이사와 한나라에서 온 한비자가 이제 제나라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항상 탑에서 1등은 한비자, 2등은 이사. 자, 그렇게 하다가 이사는 청운의 꿈을 품고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진나라로 가게 돼서 진시황 밑에 가게 되고, 한비자는 사실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죠. 자, 진시황이 아직 통일하기 전에 저 육국이랑 싸워서 막 통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는 책이 주간이었겠죠. 우연히 한비자가 쓴 고분, 오두 이런 편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고분이 뭐냐? 외롭게 분노하다. 누가? 왕이. 왜 분노하겠어요? 이것들이 신하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권력만 탐하려고 하고, 그 왕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게 고분이에요. 오두, 5개 벌레들, 나라를 좀먹는. 그러니까 완전 진시황이 보니까 자기 마음을 너무 잘 꿰뚫어주거든.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야? 한비? 그래가지고 조현씨가 얘기한 거죠. 야, 내가 이 책 쓴 저자 특강함 들으면 정말 좋겠다. 혹시 이 아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 저놈? 나랑 맨날 공부하는 한비? 이사가 제가 잘 아는데요. 그래? 그러면 걔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거의 반협박식으로 해서 데리고 와요. 한나라에서 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비자를. 자네가 이런 훌륭한 글을 쓰다니, 내 마음이 그대로 이게 다 녹아있네. 나한테 좀 얘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게.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 보면 한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비자가 말더듬이었대요. 말을 잘 못했대요. 글은 잘 됐는데. 저자식가를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PT를 잘 못해.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진시황, 그래도 얘는 좀 나한테 필요해. 그래가지고 좋은데 좀, 호텔에 좀 모셔두고 내가 수시로 좀 도움을 받자. 그러면서 이제, 전학계나, 한비자 쟤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초나라에서 와서 어떻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굴러온들이 바뀐들을 뺄 것 같으니까 옆에서 계속 음해를 하는 거죠. 한비자 저놈은요, 천재요, 천재 왕이시여. 저는 한 번 보면 다 기억합니다. 지금 진나라에 와서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한나라 돌아가면 방비를 마련할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일 것까지 있냐? 죽여야 됩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래서 결국 이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동문수학했던 친구의 질투 때문에. 참 보면 이게 한비자의 비내 편이 있는데, 비내, 대비할 비자, 안내자, 안을 대비하라. 뭐냐? 바깥에서 이렇게 쏘는 화살은 막기 쉬우나
안에서 찌르는 칼은 막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한비자 비례편에 나와요. 그래서 조직의 외부보다 내부의 어떤 단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썼던 사람이 한비자인데 정작 한비자는 이렇게 자기 친한 친구의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한비자와 이사가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비자는 꽤나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금서였어요. 금서.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나 세자가 있으면 여러 뛰어난 학자들이 책을 추천하잖아요. 왕이나 세자한테. 이 책 보세요. 저 책 보세요. 공자, 뭐 얼마나 좋은 책입니다. 왕과 신하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잘 지내야 된다. 그런데 한비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종일관, 신하 이놈들 조금만 권력을 우리가 왕이 장악을 하지 못하면 딴짓 하려고 항상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7가지 방법이 또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위나라 왕 무후는 내 부하 중에 누가 나를 뒤통수 칠까?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밤에 손톱을 깎다가 갑자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신하들한테 내가 지금 손톱 하나가 지금 깎은 게 지금 어디 보이질 않는다. 근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깎은 손톱을 고양이나 쥐가 먹어버리면 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다. 빨리 찾아라. 그래서 다시 딱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왕이 난리치니까 막 찾는데 왕이 갖고 있으니까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그래 거기 있구나 고맙네. 하지만 왕은 누가 자기를 속일 사람인지 미리 알게 되었다. 이런 칠술이라는 파트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찌질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부하들을 체크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세자에게 책을 추천해야 될 금주에 이번 달 추천 도서라고 해야 될 신하 입장에서 이런 책은 보는 게 안 좋아. 왜냐하면은 계속 신하를 의심하라 그러고 왕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추천되지 않은 책이 이거였었어요. 하지만 역사책에 보면은 중국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들, 실제 통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조, 그 다음에 제갈량, 그 다음에 명나라 주원장, 모택동, 시진핑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한비자를 항상 가까이 두고 즐겨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봐야 돼. 이런 책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법 외유란 표현이 있어요. 내법. 안으로는 법가를 지향하지만 외유 바깥으로는 그래. 유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중국에 어느 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에게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이 문장이 되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싸움에 대한 거죠. 그래요.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 읽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한비자는 사람을 알려면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한비자에는 정말 많은 돌직구들이 있어요. 애둘러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속성이 이런 거구나. 이해관계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 이해관계에 부합되면 내 보스도 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이래 해야지 라는 당위,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 원래 요런 게 인간이야. 요런 게 조직이야. 이런 게 리더와 부하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한비자.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한비자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알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도 좋아요.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논어 공부를 지금 좀 더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게 논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윗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전략적이고 너무나 이게 삼엄한 리더보다는 푸근한 사람이 좋은 건 맞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의 호인으로 그래 모든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리더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비자의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논어에 이렇게 그걸로 딱 갑옷을 입으면 제가 볼 때 그 리더는 정말 멋진 리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이 사람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어차피 제 책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제 책은 이게 31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뭐,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하다 보니까 31개가 되었는데, 앞에는 제가 실제 했던 경영 사례가 나오고, 문제 사례, 다 문제 사례예요, 문제 사례. 문제 사례 뒤에, 한 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오늘 좀 뭐 최소화를 하고 전체적인 한 비자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